안녕하세요. 행복지킴이 선영입니다. 오늘은 6월부터 바뀌는 정책 모음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감사드리고요. 1만 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홍보,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6월 바뀌는 정책 모음들. 6월 달에 이렇게 바뀝니다. 첫 번째,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6월 1일부터 신규로 전월세 계약을 하거나 갱신 계약을 하신 분들이 해당이 되시는데요. 수도권, 광역시, 도, 군 단위 제외 세종시, 제주도에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한 주택임대차 계약의 계약서를 계약을 했다면은 30일 이내에 오프라인으로는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고를 하시면 되고, 온라인으로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요 사이트에서 휴일에 상관없이 24시간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고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않거나 아니면 허위로 신고를 하시면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이나 단기 임대차 계약, 일시적으로 거주한다고 명확히 명시된 단기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고 신고 접수일로부터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신규나 또는 갱신으로 전월세 계약하신 분들은 보증금 6천만 원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 초과하시는 분들 반드시 임차인하고 임대인 두 분 중에 한 분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100만 원, 최대 100만 원까지 부여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접종 완료. 지금 예방접종, 코로나 예방접종 백신 접종을 사전 예약 시스템 요 사이트에서 신청해서 예약해서 그러니까 완료를 하셨거나 접종 완료를 하셨거나 아니면 당일 예약 시스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이 당일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예약을 하셔서 접종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6월 1일부터 1차 접종을 맞거나 2차 접종이 완료된 분에게 주어지는 혜택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를 완료를 하시게 되면 6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마스크는 쓰시는 거는 현행대로 그대로 하셔야 되지만 가족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조부모 2인이 접종을 받은 가족의 경우에는 총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소한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계시면은 면회객 같은 경우에 입소자하고 면회하시는 분 두 분 중에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이 완료가 되면 대면 면회가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을 찾으실 때 입소자나 면회객 중에 한 분이라도 예방접종을 완료를 하면 대면 면회가 된다. 그리고 공공시설의 입장료, 이용료 등을 할인이나 면제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선 이용권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1차를 완료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는 그대로 써야 되지만 가족들을 모임에서 조부모 두 분이 다 접종을 하시면 10인까지 모일 수가 있고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갔을 때 대면 면회가 되고요. 그리고 공공시설의 입장료나 이용료 등이 할인 면제되거나 우선 이용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혜택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2차까지 다 맞았을 경우에는 7월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 없이 산책이나 운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사적 모임에 대한 기준도 제외가 됩니다. 원래 5인이나 9인 이렇게 돼 있는 인원수에서 제한이 되고요. 대면 종교활동, 정규예배나 미사, 법회, 시일식 이런 데에 대한 참여 기준에 대해서도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1차나 2차 완료가 되고 나면 방역 조치가 완화될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실종경보 문자 제도가 도입됩니다. 언제부터? 6월 9일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실종경보 문자 제도가 도입이 되는데요. 실종경보 문자 제도는 지금의 재난문자, 코로나 재난문자 형식으로 이제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는데 아동이나 아니면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가 실종되었을 때 시간이 지체될수록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민 제보를 통해 빠르게 실종자 발견을 위해 재난 문자와 같은 지역 주민 대상으로 인사차기 등 관련 정보를 문자로 발송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182나 아니면 안전드림 사이트라고 있습니다. 아동 여성 장애인 경찰 지원센터 안전드림이라고 사이트에 한번 가보면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사전 등록 신청도 할 수가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아동이나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이나 치매 환자 같은 경우에 미리 신청을 해 놓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종 아동이나 이런 분들을 보셨을 때 신고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종 아동 등 이런 분들을 검색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사전 등록 신청을 해놨으면 조회해서 접수증까지 발급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안전드림 사이트라고 경찰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요걸 이용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5개 광고 사업자 책임 보험 의무화입니다. 그래서 6월 10일 다음 주 목요일부터 5개 광고 사업자는 책임 보험을 의무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가 간판이나 현수막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사고 등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책임보험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6월 8일 5개 광고물 법이 제정이 됐었거든요. 작년 6월 8일 날. 그래서 올해 6월 10일 다음 주 목요일부터 5개 광고 업자든 해당 보험에 대해서 책임보험을 의무화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5개 광고 사업물 등으로 인해서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럴 때 신속하게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같은 내용에 포함된 보험을 의무가입해야 되는데, 이거를 만약 가입하지 않으면 위반 기간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 광고 간판이나 아니면 현수막이 떨어져서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후유장애를 일으키면 한 사람당 1억 5천만 원까지, 그리고 상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3천만 원까지 1인당. 그리고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면 한 건당 3천만 원까지 이렇게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제조물 그러니까 간판이나 현수막이 떨어져서 다치거나 아니면은 간판이나 현수막을 시공 작업하다가 다칠 수도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아니면 시공 작업을 하는데 시설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거나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6월 10일부터 5개 광고 사업자가 책임보험을 의무화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이걸로 인해서 사고를 입으신 분들은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 광고 사업자들은 6월 10일 다음 주 목요일부터 반드시 책임보험을 드시고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으시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혹시나 지나가시다가 간판이나 현수막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시면 보험 청구를 하셔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대학생 2학기 국가장학금 일체 신청이 저번 달 18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벌써. 그래서 이번 달 17일까지, 그러니까 다다음 주 목요일 오후 6시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요 사이트나 아니면 모바일 웹에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궁금하신 거는 한국장학재단 1599-2290번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되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냐면은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에서 성적 기준이 충족하는 학생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나 재산의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은 어떻게 보냐면 이게 이제 구간별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나 차상위 계층은 이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20만 원이고요. 그리고 1구간에서 3구간까지 해당되는 분도 52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죠. 1구간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2구간은 50%, 3구간은 70%까지죠. 그러니까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는 다 520만 원까지, 1구간에서 3구간은 다 520만 원까지 받는 거고, 4구간은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고 390만 원, 5구간은 기준 중위소득 100% 368만 원, 6구간은 기준 중위소득 130% 368만 원, 7구간은 기준 중위소득 150% 120만 원, 8구간은 기준 중위소득 200% 67만 5천 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충족이 되면은 성적 기준은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 그리고 기초나 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인데, 아까 1구간에서 3구간에 해당되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학업 환경을 고려해서 C학점인 경우에는 이해까지 성적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1구간에서 8구간까지 67만 5천 원에서 52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달 17일 오후 6시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웹에서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문의는 여기 전화하셔서 재단 홈페이지나 아니면 전화 상담실에 1599-2000번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6월부터 바뀌는 5가지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는 6월 1일 신규나 갱신하는 보증금이 6천만 원 이상, 월세가 30만 원 이상인 계약에 대해서 30일 이내에 주민센터나 아니면 부동산 거래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꼭 신고하셔서 100만 원 과태료 받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희들이 보시면 이제 접종을 완화했을 때 방역 조치가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1차 완화는 마스크는 그대로 썼지만 가족 모임 인원 제한에 제외가 됐다거나, 아니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대면 면회가 됐다거나, 공공시설의 입장료나 이용료를 할인 면제하고 우선 이용권을 제공한다거나, 2차까지 완료하신 분들은 밖에서 마스크 없이 생활하실 수가 있고, 사적 모임이라든지 대면 종교 활동에서 인원수의 제한 없이 하실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실종경보 문자제도 도입이었습니다. 실종경보는 6월 9일부터 재난문자 형식으로 온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네 번째는 6월 10일부터 5개 강구 사업자는 책임보험을 의무해야 되고, 간판이나 현수막이 떨어진 사고, 그리고 시공작업에서 일어난 사고, 그리고 시설로 인해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5개 강구 사업자는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거. 그리고 6월 17일 오후 6시까지 소득이나 재산이나 그리고 성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되는 분들은 6월 17일 오후 6시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웹에서 국가장학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감사드리고요. 1만 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에 꼭 보답할 수 있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홍보,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